또 시작입니다. 북한이 오늘 낮에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에 에이펙 직전에 쏘고 보름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쏜 건데요. 서정민 변호사, 이번에 또 어디로 뭘 쏜 겁니까? 네, 오늘 12시 35분경에 북한 평북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발사가 됐습니다. 이제 군에서는 비행 거리를 약 700km 정도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두 번째 이런 도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10월 22일경에도 황해북도 중화부근에서 북한에서는 극초음속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수발 발사가 돼서 약 350km를 비행하고 내륙 지역에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정확한 재원까지도 현재는 이제 추적하고 확인해 볼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사실 그러니까 시점만 한번 따져보죠. 에이펙 전에야 뭐 세간의 관심을 좀 끌기 위해서 김정은이 도발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와서 이제 노리는 건 또 뭡니까?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만나자 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성사가 되지 않고 불발이 됐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제 한국에 왔다 돌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북한산 석탄 철광석 대중국 수출에 어떤 관여한 선박 또 제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요, 북한 사이버 범죄 또 범죄 수익 세탁한 인물과 기관에 대해서 또 미국의 재무부가 제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트럼프 러브콜 거절 후폭풍으로 이런 제재들이 이어지니까 네. 여기에 대한 반발로 도발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자꾸 이렇게 제재를 가하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반발 심리로 미사일을 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데, 자 그런데요, 진짜 도발 카드는 이거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정은이 결심을 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영변 등 우라늄 농축 시설 능력을 확장하여 핵물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종 다수의 핵탄두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만 부르고 전문가는 한 명도 안 불러서 이거 폭파쇼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왔던 북한의 그 풍계리 핵실험장인데 이걸 지금 다시 복구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 장면인데요. 저렇게 했지만 다시 복구를 해서 6차례 저기서 원래 예전에 핵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저게 4개의 갱도가 있는데 그중에 3번 갱도에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결심만 하면 바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고요. 지금 영변 등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들을 확장해서 핵을 만들 수 있는 물질들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미국 본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탄도미사일을 13,000km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네. 만약 그 탄도미사일에 지금은 고각 발사를 하니까 얼마 안 날아갔지만 제대로 발사를 하면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거든요. 저 핵을 싣게 되면 미국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미사일 도발에 핵실험장까지. 근데 이렇게 안보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 그 한미 국방장관이 만났고 곧 공동성명에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압박 수위,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는 좀 낮아졌다면서요? 그게 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57차 한미 안보 협의가 이루어졌고요. 공동성명 안에 발표를 하는데 공동성명 안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관심을 끄는 부분이 뭐냐면 두 가지가 빠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공동성명에 들어있던 내용이 뭐냐면 북핵을 사용할 때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거다. 이 부분이 삭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주한미군을 현재 전력으로 유지하겠다. 이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두 가지 중에 주한미군 현재 전력 유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사실은요, 우리나라에서 한 주한미군을 좀 이동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핵 공격을 하고 핵을 개발하면 김정은 정권이 몰락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빼려고 한다는 시도가 있다. 네. 이유는 아마도 뭐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남북 간의 관계를 좀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김정은과. 그 대화를 하는 가운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 뭐냐면 핵 무장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뭐 만약에 부인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표현을 했을 때 김정은이 만나주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양측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 내용들이 한미 안보협의 공동성명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정세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우리도 안보 대비가 필요할 텐데요. 요즘 최대 화두가 바로 핵 추진 잠수함이죠. 우리 정부 당국의 구상도 점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한 척당 예산은 5조 원 아래,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또 핵 연료 농축 비율은 20% 정도로 굴리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농축도를 높여서 하는 방식도 있고 낮게 하는 방식도 있다고 하는데 대체로 20% 이하에서 할 수 네. 있다고 하는. 저희는 지금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건조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 수요에 맞는 잠수함을 추진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한국에서 지으려고 합니다. 현실적이고 비용 대 효용이 맞는 그런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버지니아급은 우리가 추진할 필요가 없는 미국형 잠수함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5조 몇천억이 들어가는 건데. 자, 그런데요.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자, 원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이 핵잠의 선체는 한국에서 만든다. 이거는 한미 간에 지금 정상 간에 논의가 된 내용이다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잠의 이 선체는 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고요. 연료는 미국에서 받기로 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지금 설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원자력 협정 등 여러 가지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발표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거를 담을 한미 팩트시트가 지금 언제쯤 나올지가 관심이었죠. 그런데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있어서 팩트시트는 오늘은 지금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더불어서 미국의 추가 의견을 받아야 되는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팩트시트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설명이 있고요. 그래서 자, 이 팩트시트가 나오게 되는 시점은 이번 주를 넘길 수 있다. 특히 안보 분야에 있어서 이견이 어느 정도 있어서 좀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게 지금 대통령실의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하자면 일단 한미 정상 간에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선체, 저 핵잠의 선체를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기로는 일단 어느 정도 공감대가 공유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 비공개 회의할 때도 예. 그 부분은 자 선체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하기로 이미 합의가 된 내용이라고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거듭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이 부분에 관심이 있었던 건데 관세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팩트시트는 이번 주를 넘길 수 있다. 다만 이 안보 분야에서 특히나 미국 측에서 여러 부처가 있잖아요. 미국 측에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지금 좀 늦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인 겁니다. 아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선체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걸로 된 거예요. 당시에 그렇게 얘기가 오갔다는 거고요. 예. 뭔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SNS에 필리조선소 얘기를 꺼낸 건 좀 더 즉흥적으로 올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오갔던 건 아니라는 취지로 지금 읽힙니다. 근데 팩트시트는 또 이번 주를 넘길 수 있다는 발표예요, 이남희 기자. 그러면은 언제쯤 나오는 거고? 그럼 뭐가 지금 문제인 거야? 일단은 관건은 지금 우리는 넘겼어요. 해서 이제 미국 측에서 지금 보면은 추가 의견 수렴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보면은 뭐 저희가 어제까지도 취재한 거에 따르면 특히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이 굉장히 또 반발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이 안보 분야에 대해서 미국 측의 의견이 더 좀 수렴돼서 우리한테 전달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언제까지라고 원래는 사실은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주 내로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네. 지금 오늘 와 보니까 지금 이번 주를 넘길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언제까지가 될 수 있다라고는 확답은 저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네. 최진문 교수님, 원래 이 핵 잠수함이라는 게 저희가 지난번에도 전해드렸지만 필리조선소에는 그걸 만들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없어서 우리가 이제 선체를 포함해서 잠수함 자체를 미국에서 필리조선소에 만들게 될 경우에 그때 문근식 교수님이 나오셔서 한 척당 한 6조 원 정도 들어갈 수 있다. 미국에서 만들면 이랬거든요. 근데 일단 원잠 선체, 핵잠의 선체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만들기로 한 거면은 비용을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겠네요. 당연히 줄일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예. 시설을 만드는데 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는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완비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시작만 하면 핵잠수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기술자도 우리나라에 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완전히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성락 실장도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비용이 줄어드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제조를 하게 되면 핵잠수함을 비용은 상당히 많은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사실은요.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게 지금 현재 시설이 없는 미국에서 만들어 온다는 것 자체가 시간도 오래 걸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말은 본인이 자기 나라 자국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논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맞고 그 미국에서 이제 핵 연료를 가져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것이고 사실은 대통령실이 그동안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SNS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즉각적으로 반응을 안 내놓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바로 반박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그 사이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백악관과 우리 정부 사이에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정리가 돼서 오늘 발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서정민 변호사,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핵잠의 선체를 만드는 거는 이견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그런데 위성락 실장 구상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척당 우리나라에서 만들더라도 이게 뭐 버지니아급 이상, 그러니까 5조 원 정도 규모로는 안 된다라는 구상인 거거든요. 그럼 5조 원 미만으로 만들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핵잠 규모를 생각하는 거죠? 일단 또다시 이제 언급을 한 게 버지니아급은 우리가 추진할 필요가 없는 미국형 잠수함이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편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해역의 평균 수심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해역의 평균 수심을 보자면 동해는 1667m로 상당히 깊지만 서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 44m, 남해도 사실 평균 100m 정도에 불과해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버지니아급 같은 7,900톤급의 잠수함보다는 조금 작은 약 6,000톤급 내외 정도의 핵 잠수함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관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대통령실 조금 전 속보 상황까지 저희 살펴봤습니다.